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화영 씨가 직접 이렇게 술 파티가 있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그린 그림입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먼저 보세요. 저 빨간색 박스 쪽에 13135라고 보이시죠? 원래 당초의 주장은 저 13135 맞은편에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세미나실에서 술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1315호죠. 저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저것은. 그런데 이제 말이 바뀐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저곳이 아니라 저 빨간색 박스 안에 쓰여진 그려진 저곳에서 술자리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135 저거는 이제 검사들 수사하는 방인데 그 검사들 방과 딸려져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 빨간색 박스 안에서 술 파티가 있었어요. 이화영 제 말이 맞다니까요. 이런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저렇게 이화영 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검찰 당장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가 작년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라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월 30일 직후. 말씀드린 것처럼 저 13135 그 검사실에 딸려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니까요. 검찰은 무슨 말씀? 전지현 변호사님, 검찰에서는 당장 자 이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서로 재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린 도면을 가지고는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실 한 번만 가봤으면 저 정도 평면도는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고에서 술 먹고 회유를 당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장소를 바꿨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술 파티를 냈고 검사 사적 공간에 가가지고는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데 CCTV와 관련해서는 검사실에는 복도에만 CCTV가 있고 내부에는 CCTV가 없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CCTV 최장 3달까지 보관되는데 다 덮여가지고 이제 포렌식으로도 복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나오니까 또 지금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고. 근데 검사실 가서 술 파티했고 연어를 먹었을 정도면은 장소를 저렇게 헷갈리겠냐고요. 처음엔 날짜 헷갈린다 그랬더니 날짜 6월 30일이라 그러고 장소를 또 창고였다가 나중에 바꿨거든요. 근데 영상 녹화실이건 검사 사적 공간이건은 그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저기를 검사 사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적 공간이 아니라 집무실이라는 명칭이 맞고 공공수사부나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서는 밖에 이렇게 수사관들이랑 있는 데가 저렇게 인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많아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저기 사적 공간이라고 돼 있는 검사 집무실 가가지고는 피의자를 조사를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적 공간이라 그러니까는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검사가 내밀하게 뭔가를 회유하는 공간인 것처럼 사적 공간이라고 명명하고 저기에 가서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런 그냥 이화영 씨 불러가지고 차라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술 파티가 있었다는데 뭐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 같고 뭐 장소도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이거 좀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건데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의 주장이 좀 계속 바뀌고 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술 파티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6월 30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6월 30일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7월 3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장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13 맞은편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세미나실 1315라고 했다가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313 검사실 내에 딸려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 파티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박성민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이화영 그 전 지사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해서 뭐가 좋으냐 본인에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찰 측과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해주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뭐 판결을 받는 데 있어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또는 검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한번 이제 진술이 일관되다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관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한번 바뀌었고 그 뒤에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다시 좀 바로 잡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타임라인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 측의 주장 예를 들면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검사 휴게실이나 이런 장소들을 지목하고 여러 가지 뭐 물품의 반입이나 음식의 반입도 검사의 승인하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강제력이 있는 수사권을 가진 곳에서 한번 좀 수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검사는 이미 구형을 했기 때문에 뭐 검사하고 잘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내가 회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기소 이후에 추후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내가 동의를 했다가도 뭔가 판사한테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또 그거를 번이 부인해가지고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증거에서 아예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진술한 거를.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저렇게 공세를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판결문에 6월 7일 날 들어갈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지난해 여름 무렵에 검찰로부터 수원지검에 불려 나와서 술파티가 이루어졌고 내가 회유와 압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는 또 어제 재차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의 그 반박문 내용이 꽤 길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요지는 이런 겁니다. 아니 말이에요. 이화영 지사 지난해 7월하고 12월 달에 왜 옥중 서신하고 옥중 노트 같은 거 공개했죠. 만약에 술파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때 옥중 서신이나 뭐 옥중 노트에 그런 내용 적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검찰이요. 나를 검찰청사에 불러다 놓고 술 주면서 저를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옥중 서신이나 옥중 노트에 담겨져 있었을 터인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주장은 허위로 급조를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게 수원지검의 입장이고 돌려보죠. 검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지난해 6월 9일부터 30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는 6월 30일 이후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이재명 대표의 관여의 진술을 이미 다 한 상황인데 검찰이 뭐하러 그 이후에 검찰청사에 불러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술을 먹여가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다 진술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것이고요. 돌려보죠. 또 하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서 이 검찰이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화영 씨에게 술까지 먹여가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수원지검의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니요. 이거 의심이 아주 매우 짙게 지금 의심이 듭니다. 뭔가 강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들어보시죠. 우리 당원에 의하면 뭐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당원상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내 통합이라든가 대여 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이 방어전을 빠르게 치를 필요는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대표 연임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다.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사실상의 지도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힘있게 또 너의 역할을 하실 수 지금 있는 위치에 계신다. 자, 지금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8월 28일까지가 이재명 대표의 임기이기 때문에 한 넉 달 이상이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들으신 대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제 좀 어두운 화면인데 저희가 일부러 어둡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님 한 번 더 저기 대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도무문 당대표 연임 이재명을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대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런 포스터와 함께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